자, 우리가 어제 경도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본초 좌우선 이야기했고요. 동경 180도까지 있고 서경 180도까지 있고 그리고 경도 15도마다 1시간씩 차이가 나고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여러분들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면 우리 오른쪽이라고 하지 맙시다. 동쪽으로 가면 시간이 빨라진다. 시간이 빠르다는 의미는 서쪽에 비해서 해가 이미 떠버렸다. 이미 아침이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이쪽이 6시라 그런다면 이 동쪽은 시간이 빠른 지역은 9시. 그렇게 이해하면 한번 그리고 나면 시간이 빠르다 느리다 이제 그런 개념은 이제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뒷부분 조금 더 나가고요. 그 다음에 경도랑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여기까지 이제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물어봐요. 그래서 이 부분 이해하면 좋고 역시 조금 버겁다 그러면 시험 보기 직전에 그냥 외워도 상관은 없어요. 자,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이렇게 정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는 걸 파악을 하는데 뭔가 기준을 잡아야 돼요. 당연히 태양이 움직이는 걸 기준으로 시간을 잡거든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객관식으로 낼게요. 해가 뜨는 시각을 해가 뜰 때, 막 뜰 때를 6시라고 하자. 또는 1번, 2번은 아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지는데 얘가 남쪽을 지나가잖아요. 정확히 남쪽에 왔을 때를 12시라고 하자. 2번, 3번, 해가 딱 질 때, 서쪽으로 질 때를 오후 6시라고 하자. 자, 여러분들이라면 1번, 2번, 3번 가운데 몇 번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할 것 같아? 기준으로 잡는다는 얘기는 1년 내내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의 기준은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 해가 움직이는 걸 기준으로 잡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18년 동안 지금 살고 있잖아. 자, 여러분들 해가 뜨는 시각은 1년 내내 고정돼 있어요? 아니면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하잖아요. 해가 뜨는 시각을 6시라고 하자. 그러면은 여름에는 6시가 되게 일찍이고 겨울에는 6시가 되게 늦을 거 아니야. 변하니까 그건 기준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의 기준은 하루의 시각의 기준은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왔을 때 해가 늦게 뜨면 남쪽에 빨리 오는 거고요. 해가 일찍 뜨면 먼 거리를 와가지고 이제 남쪽에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남쪽에 오는 시각은 1년 내내 똑같아요. 됐어요? 그래서 시각의 기준으로 삼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와 있다. 남중, 가운데 중이거든요. 남쪽 가운데에 왔을 때 시각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한다. 남중 시각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리고 교재에 보면은 지금 가려져 있긴 하지만 네모 박스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나라를 지나는 경선인 뭐 이것은 실제로 태양이 뭐 남중하는 시각은 라고 나오잖아. 거기서 남중 시각이라고 그래요. 남중 시각. 됐죠? 용어 중요한 용어예요. 남중 시각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실제 위치를 기준으로 시각을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표준 경선이 우리나라를 지나는 게 아니라 일본을 지나는 동경 135도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기준으로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왔을 때 12시가 아닌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가 12시야? 그러면 태양은 정확히 이제 어디에서 봤을 때 남쪽에 있냐면요. 135도에서 봤을 때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있을 때 당연히 135도인 그 지점은 12시야. 근데 그때 우리나라도 12시인 거예요. 우리가 시간의 기준을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정했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오차가 조금 나더라. 이제 그거 물어봐요. 자, 이거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경도랑 관련해가지고는 더 어려운 건 없거든요. 자, 이제 설명할게요. 자, 그림을 또 간단하게만 그릴게. 자, 우리가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이렇게 어저께 그렸던 거 이쪽은 그림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 정도에 있으니까 여기 정도를 지나서 이렇게 지금 자전을 해요. 그런데 실제 지구상에서 위치를 봤더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동쪽으로 일본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을 지나가는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시각을 정한다. 됐죠?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지구가 자전해가지고요. 해는 정확하게 이제 이쪽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지고 일본이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일본을 기준으로 보면 해가 정확하게 지금 남쪽에 있는 거거든요. 이때 일본도 12시, 우리나라도 12시.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일본이 여기에 와 있을 때. 여기 있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딱 가운데 와 있을 때 일본은 12시, 우리나라도 12시. 그런데 일본에서 봤을 때는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있는 게 아니죠. 위치가 다르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야 우리나라 위치에서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오냐면요. 여기에서 요만큼, 이 각도만큼 지구가 더 자전을 해야 우리나라가 이제 정확하게 태양이 남쪽에 오게 되는 거잖아요. 천천히 할게요. 자, 그래서 일본이 동경 135도에서 일본에서 봤을 때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오는 건 12시에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2시가 아니라 12시 플러스 알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오게 되더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태양의 남중 시각이 12시보다 조금 늦다. 근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좁긴 하지만 면적이잖아. 그러면 이제 지도 볼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자, 독도, 울릉도, 그다음에 여기쯤에 서울이 있어. 자, 그러면 독도는 뭐 예를 들면 12시 15분에 태양이 정확하게 남중할 거예요. 근데 서울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오겠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12시 뭐 31분, 32분 그때쯤에 정확하게 남중할 거야. 됐어요? 자, 이제 이게 다야. 이제 외우시면 돼요. 자, 태양의 남중 시각이 뭔지 아까 설명했고요. 태양의 남중 시각은 이제 위치마다 다르다. 그래서 동쪽일수록 태양의 남중 시각이 이르다, 늦다. 여기는 12시 15분, 서울은 12시 뭐 32분. 동쪽일수록 태양의 남중 시각이 이르다. 기출문제 보면 이제 그런 선택지가 계속 나와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시험 보기 직전에 외워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천천히 이해하고 나면 헷갈릴 부분은 없으니까.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독도 가. 여기 마라도 나. 가와 나 중에 남중 시각은 뭐 가가 더 이르다. OX. 네,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됐어요? 됐어? 딱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끝. 남중 시각 끝. 자, 이제 지리, 뭐 고등학교 지리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이건 해마다 사실은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들 뭐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 줬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에 산다는 건 사실 자연하고 좀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건물이 높게 있으니까 해가 어디서 뜨는지도 잘 안 보이고 해가 뜰 때 되게 멋있고 해가 지는 순간 되게 이쁜데 멋있는데 뭐 아파트 단지나 뭐 그런 데 살면 건물이 높게 있으면 이제 해가 한참 올라와야 보이는 거잖아.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밤하늘 이렇게 유심히 본 적 있어요? 별로 없을걸? 왜냐면 서울은 별 몇 개 안 보이거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굉장히 시골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옛날이잖아. 오염물질도 거의 없고, 빛도 지금보다 적었고.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시골의 하늘은 별이 정말 너무너무 많았거든. 별 보면 재밌거든. 아, 재밌었어요. 지금도 이제 시골 내려가면 가로등 같은 게 많아가지고 옛날 느낌은 안 나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은 당연히 아니야. 그리고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내 주위에 당연히 어느 정도의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고 내가 의도해서 뭔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우리 자본주의잖아요. 돈이 나를 많이 이렇게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좀 알려주는 거기도 해. 자, 여러분들 동서남북 방위가 있죠. 자, 우리가 있는 이 교실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이 동쪽이다. 동쪽이 어디야? 어느 방향이야? 그러면 이쪽이 동쪽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우리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뭐 지리를 전공한 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가르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 나도 뭐 잘 가르치냐고 물어보면,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이 동해잖아. 근데 이제 보통 많은 선생님들이, 야, 오른쪽이 동쪽이야? 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직관적이잖아. 그럼 학생들이, 예를 들면, 저 학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대부분 그래. 그래서 오른쪽이 동쪽이니까, 자, 이쪽에 보고 있으면 이쪽이 동쪽이야?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운동장에서 놀고 있어. 이쪽을 보고 놀고 있어. 그럼 이쪽이 동쪽인가?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거 사실 옛날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했거든. 지도가 없던 시절, 뭐 조선시대 사람들 또는 뭐 원시인들, 내가 어딘가 사냥을 나갔어.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뭔가 기준점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북극성을 보고 북쪽을 잡은 거고요. 밤하늘을 봤더니 별이 많이 보여. 근데 어떤 것들은 계속 움직이는데 얘만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북극성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중요했어, 옛날에는. 근데 여러분들 북극성 찾으라 그러면 지금 못 찾더라고요. 잘못된 게 아니잖아. 이게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옛날만큼 뭐 자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동서남북 어떻게 찾죠? 해가 뜨는 곳이 동쪽이야. 자, 여러분 아침에 등교할 때 이제 요즘 거의 그때쯤 해가 뜨거든요. 어느 쪽에서 해가 뜨죠? 그러니까 이게 뭐 조심스러운 말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니 아침에 이제 등교하면서 해가 잘 뜨는 아침 풍경이 신선하기도 하고 멋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맨날 등교하는데 아침에 등교하는데 해가 어디서 뜨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럼 우리 해 어느 쪽으로 지죠? 어떻게 지지? 서쪽으로 지는데 우리 학교에서 해가 이제 어디로 넘어가? 뭐 이쪽으로 넘어가니? 이쪽으로 넘어가니? 이쪽으로 넘어가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내가 있는 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곳에서 뭐 동서남북을 일부러 막 찾을 필요까지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좀 섬세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봄에 어떤 꽃이 제일 먼저 펴? 좀 뜬금없긴 하지만 우리 봄이 지금 봄인가? 뭐 기온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제 사실 꽃이 좀 펴야 봄 느낌이 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봄 꽃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벚꽃 언제 피지?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우리 학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언제 그런 봄을 인식할까? 이제 봄이 됐구나. 꽃 폈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제 드디어 봄이 온 거야. 3월이 돼서 봄이 온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는 언제부터 봄일까? 이제 이런 자연을 느끼고 관찰하고 이런 것들은 이게 타고난 안테나? 동물로 치면, 곤충으로 치면 더듬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더듬이의 성능이 좋은 친구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알더라고요. 근데 보통 친구들은 정말 완전히 봄이 되어야 이제 봄인가 보다. 그러다가 갑자기 날이 막 더워져서 이제 정말 더워져야 이게 여름인가 보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꽃들도 다 다른 시기에 피거든요. 다 다른 시기에 펴. 그래서 이제 이 꽃이 폈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있으면 어떤 꽃이 피겠구나. 향기가 달라지는구나. 색깔이 달라지는구나. 주로 보이는 세심하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부러 봐서 느끼는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밥 먹을 때 1학년 때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내리막길 위에 꽃남길 입구에 줄 쭉 서 있잖아. 그러면 그 바로 앞에 꽤 큰 산수유 나무가 있어요. 밥 먹으러 갈 때 보란 얘기야. 이미 거기 이렇게 가서 보면 주황색으로 지금 산수유가 필 준비가 다 끝나 있어요. 아마 일주일쯤 지나면 산수유가 필 거야. 우리 학교에서는 산수유가 제일 먼저 피더라고요. 물론 내가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학교에 오래 있었잖아. 그래서 나는 산수유가 피는 걸 보통 이제 기준으로 드디어 우리 광신에도 봄이 왔구나. 약간 그렇게 느껴요. 자, 여러분들 해는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지지. 자, 지금 시각 몇 시냐면은 8시 48분, 10시라 그럴게요. 자, 우리가 해를 직접 보는 건 너무 눈부셔서 힘들어. 그럼 뭐 보면 될까? 해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해를 직접 봐도 되는데, 그림자를 보면 돼요.
자, 해가 지금 어쨌든 이렇게 들어와서 이 창틀에 그림자가 이렇게 지금 져 있죠. 해는 이쪽 방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면 이 그림자가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해는 이렇게 이동해 가서 12시 30분쯤이 되면 우리가 지금 남중시각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시각의 그림자 방향의 반대쪽에 해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남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학교 생활할 거니까 뭐 이렇게 석식 먹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야자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러면 이제 야자 시작할 무렵에 여름에 해가 늦게 지니까 해가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보여. 이쪽이 서쪽이야. 이쪽이 동쪽이고요. 내일 아침에 등교할 때 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걸 이제 본능적으로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뭔가 이렇게 특별해서 그런 건 아니고 관심이 사실 조금만 있으면 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니까. 됐죠? 한 가지 에피소드.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는데 이제 퇴임하셨어. 이제 지구과학 선생님께서 옛날에 계실 때 저쪽 창조관에서 이제 과학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수업을 하셨던 거야. 그래서 지구과학이니까 이제 밤하늘에 이제 그런 행성들 수업하면서 야, 여기에서 저쪽 시계탑이 있는 곳이 북쪽이야 라고 이제 애들한테 알려준 거야. 창조관에서 시계탑 위치가 북쪽이거든요. 이 각도가. 그럼 여기에서도 이 정도 각도가 지금 북쪽인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궁금한 거지. 그래서 공부를 썩 잘하는 여학생한테, 조금 이렇게 친했던 여학생한테, 이제 이과지. 어쨌든, 여기 공간 앞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냥 뜬금없이 물어봤지. 야, 애야, 야, 북쪽이 어디니? 그랬더니 얘가 시계탑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구과학 선생님이 그러니까 퇴임하신 이 남자 선생님이 시계탑이 쪽이 북쪽이라고 말을 해줬다는 거지. 이상하죠? 그 각도를 따져야 되는데 시계탑 방향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해가 정확하게 동쪽에서 뜨는 시기가 있어. 언제 해가 정확하게 동쪽에서 뜨죠? 해가 뜨는 위치도 계속 달라져. 해가 정확하게 동쪽에서 뜨는 날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 추분이라 그러죠. 자, 춘분 언제죠? 그냥 알면 재밌어. 이게 다른 사람하고 다 공유할 필요는 없지만, 해가 움직이는 거에 이렇게 관심이 가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춘분은 해가 정확하게 동쪽에서 뜬다는데, 자기가 춘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게 삶이 좀 덜 지루해요. 오늘 춘분이니까 아침에 등교하면서 해가 어디서 뜨는지 한번 봐야지? 그쪽이 동쪽이구나. 그 등교길이 별로 심심하지 않거든. 자, 춘분은 3월 21일, 3월 22일쯤 돼요. 다음 주가 춘분이야. 지금 해가 뜨는 곳이 거의 정확하게 동쪽이에요. 이제, 아무튼, 이건 이제 시골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까 맨날 해가 보이고, 맨날 이렇게 은하수가 보이고, 이제 그런 곳에서 살아서 그런 거고, 뭐 도시에 살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북극성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여요, 서울에서는. 이게, 시골에서는 잘 보이는데, 2등급이라서, 2등성이라서 시골에서는 잘 보이는데, 서울에서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더라고.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남중시각 이야기 했는데, 또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자, 우리가 해가 뜨는 시각을 일출시각이라고 그래요. 일출시각. 일출시각, 독도랑 서울이랑 비교하면 어디가 일출시각이 이를까? 독도가 당연히 해가 더 먼저 뜨죠. 해가 먼저 떴으니까 남쪽에도 더 먼저 오는 거고, 남중시각도 이른 거고요. 먼저 남쪽을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해가 지는 것도 더 먼저 지겠죠. 일몰시각도 독도가 제일 빨라요. 남중시각, 일출시각, 일몰시각은 그냥 같이 움직이는 거다. 여기까지 하면 경도랑 관련해 가지고는 끝.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날짜 변경선도 이야기했죠. 그게 다야. 이게 다예요. 끝. 자,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는 건 뭐 한국지리에서 물어보진 않는데 그냥 우리가 그래도 상식에 해당하는 거라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으면 지구의 가운데가 있고 이렇게 지구 가운데를 지나서 열심히 삽질을 해가지고 땅을 파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지구 반대편이 나올 거예요. 지구 반대편. 자, 지구 반대편은 우리나라랑 뭐가 다를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계절이 반대라고 말을 해요. 남반구, 북반구는 계절이 일단 반대잖아. 그리고 또 뭐가 반대냐면, 일단 어쨌든 반대야. 뭐가 반대냐면, 시간이 반대예요. 자, 시간이 반대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침 10시면 거기는 밤 10시, 12시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자, 이 용어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뭐 시험에 나오진 않아. 여기랑 정반대인 지점, 이걸 대척점이라고 불러요. 대척점. 척을 진다. 서로 사이가 안 좋다. 등을 지고 있다는 뜻이잖아. 지구 반대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대척점이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계절이 반대다. 자, 계절이 반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북반구하고 남반구는 사실 계절이 다 반대야. 여기가 여름이면 여기는 겨울이잖아. 그런데 여기 북극점하고 이렇게 적도가 있으면 여기 적도 근처하고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하진 않아요. 여기는 열대기후고 여기는 한대기후고 아예 다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북극의 반대는 남극이죠. 그래서 여기의 반대는 여기 지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온대기후는 온대기후끼리, 열대기후는 열대기후끼리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랑 계절이 반대인 곳은 어디냐? 자, 우리나라의 중앙 위선이 북위 38도였죠. 이거에 의해서 기후가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럼 얘랑 계절이 반대인 곳은 남이 38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만약에 북위 10도랑 계절이 반대인 곳은 어디냐? 남이 10도가 되겠지. 기본적으로 같은 기후인데 우리는 지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중이고 남이 38도 여기 지점은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중인 거예요. 됐어요? 계절이 반대라는 건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간이 반대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 12시간 차이인데, 자, 12시간 차이가 난다? 경도가 몇 도 차이 난다? 180도 차이가 난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요. 자, 본초 좌우선이 이렇게 있어요. 본초 좌우선이. 그러면 이쪽으로 우리나라는 어쨌든 135도만큼 와 있는 표준 경선을 시간의 기준으로 삼잖아. 그럼 얘랑 180도가 차이가 나는 지역은 어디일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몇 도만큼 가야 180도 차이가 나는 거죠? 135도만큼 가면 270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 180도라는 숫자만 기억하면 돼. 그럼 몇 도를 가면 되냐면요. 서쪽으로 45도만 가면 돼요. 도였을 때 180. 이해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외우는 건 아니야. 한번 이해하면 이것도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외우는 친구들은 당연히 헷갈리지. 자, 계절이 반대라는 얘기를 숫자는 그대로고 알파벳만 바뀌어. 계절이 반대. 시간이 반대인 곳은 숫자도 알파벳도 달라지고 이 숫자가 180에서 뭔가를 빼. 아무튼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헷갈려요. 암기가 나쁜 건 아닌데 충분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는 게 뭔가 쌓아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랑 이게 시간과 계절이 반대인 곳은 남이 38도, 그 다음 서경 45도. 그럼 거기도 이렇게 뭔가 교차할 거 아니야? 이 지점이 우리나라랑 지구 반대편인 거예요. 자, 여기는 대략 어디 근처일까? 우리나라랑 지구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나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상식, 지리라기보다는 상식에 가까운 거야. 그래서 남아메리카에 있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그 근처가 지구 반대편이에요. 여기까지. 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이제 잠깐 있다가 지리적 위치, 그 다음에 관계적 위치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거기까지 할게요. 실험 정신이 이렇게 투철한 강한 사람은 우리 각도기 가지고 간이 해시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세워놓고 정말 1시간마다 15도가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림자가
각도기 세워놓고 뭐 하나 막대기 하나 세워놓으면 이 그림자가 15도가 움직이는 게 1시간이라 그랬잖아. 해식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단순하지. 자, 지리적 위치 볼게요. 지리적 위치. 자, 지리적 위치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위에서, 앞에서 냉온대 기후. 뭐, 그다음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어쨌든 뭐 기후랑 관련한 거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봤더니 대륙성 기후. 그 다음에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계절풍 기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기후. 이런 기후들이 무엇 때문에 결정이 되느냐. 그거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냉온대 기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위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이제 계절풍 기후, 대륙성 기후는 위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됐니? 이제 이거 구분해야 된다고. 자, 이제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위도, 경도 이야기했을 때 지구를 몇 번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에서 대륙과 해양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륙하고 해양하고 관계없이 위도, 경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수리적 위치란 말이야. 그런데 실제 지구상에는 대륙과 해양이라는 게 있죠. 땅하고 물하고는 달라. 많이 달라. 고체, 액체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 이제 여기서 뭘 말할 거냐면 자, 우리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여름철에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땅도 온도가 올라가고 물도 온도가 올라가. 더운 거죠. 겨울에는 반대로 태양 에너지가 적으니까 땅도 식고 물도 식어요. 그런데 땅하고 물하고는 대륙하고 해양하고는 온도가 변하는 빠르기가 다르더란 말이죠. 이걸 비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용어를 쓰는 건 과학. 자, 우리는 굳이 비열이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지만 이건 알아야 돼. 자, 열을 많이 받거나 열을 조금 받을 때 온도가 변하는 빠르기는 땅하고 물하고 뭐가 더 빨리 변한다? 땅이 더 빨리 변한다. 자, 이제 뭐 생각하면 되냐면요. 물론 이제 헷갈리진 않을 텐데, 우리가 여름철에 이제 더워서 이제 피서를 가요. 해수욕장을 갔어. 동해 바다로. 그래서 이제 맨발로 바다까지 가야 되는데, 모래사장을 막 갈 때는 이제 뜨거워가지고, 뜨뜻 막 하고 가다가 바닷물에 딱 들어가면 시원하죠. 그래서 땅이 물보다 온도가 더 빨리 변해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겨울에 육지에 있는 이제 물들은 뭐 저수지 물도 좋고 얼죠. 뭐 좀 물 고여 있는 것도 그냥 얼잖아. 근데 바다는 우리나라 근처 바다는 안 얼어요. 그만큼 바닷물이 온도 변화가 적은 거예요. 됐어? 됐어?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봤더니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에 있는데 그래서 냉온대 기후가 나타나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데 이렇게 커다란 유라시아 대륙, 유럽과 아시아 대륙 합쳐서 유라시아라고 하거든요. 거기 가장자리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림 완벽하지 않니?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디나 냉온대 기후가 나타나고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해요. 그런데 이제 대륙과 해양을 끼워 넣으면 이제 뭔가 또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냉온대 기후지만 뭔가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라. 그거 이야기할 거예요. 됐어요? 됐어? 그럼 첫 번째. 이건 계절풍부터 하자. 계절풍부터. 자, 여러분들 계절풍 바람이야? 바람은 왜 불어요? 보자. 띄워주라.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사실 물어보는 거야. 바람은 왜 불어? 바람은 공기가 움직이는 거야. 공기는 왜 움직여? 이쪽과 이쪽 위치가 서로 다른데 여기하고 열 에너지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쪽은 열이 많고 이쪽이 열이 적으면 열이 이동을 하잖아. 열이 이동하는 건 복사, 전도, 대류 세 가지 방식으로 이동을 하는데 뭐 분자 같은 것들이 열 에너지를 직접 머금고 지가 이동하는 게 대류죠. 그 지구상에 보면 여기랑 기온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 극단적으로 적도하고 극지방은 온도가 달라요.
당연히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부는 건 두 지점에 온도가 달라서, 열 에너지가 달라서 바람이 부는 거다. 대류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자, 이건 과학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초등학교 때 나오는 과학이거든요. 아니니?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초등학교 수준이야. 초등학교 고학년.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 거야.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과학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야, 고등학교 2학년이 초등학교 과학 하는데, 어려울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무튼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쉽단 말이야. 그래서 두 지역의 온도가 달라서 바람이 부는 건데, 어딘가는 높고 어딘가는 낮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았다가, 반대로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어찌됐든 바람이,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것만 알면 돼. 그것만 알면 돼. 자, 그래서 중위도 지역이니까 위도가 똑같으면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는 똑같아요. 자, 이제 여름이야. 우리나라 기준이니까 8월달 뜨끈뜨끈하죠. 그러면 1번 지역하고 2번 지역하고 아시아 대륙 이쪽은 태평양. 어디가 더 온도가 높게 올라갈까? 8월달에. 어디가 더 기온이 높을까? 온도가 더 높을까? 지금 실컷 했잖아. 땅의 온도가 더 빨리 변한다며. 당연히 1번이 온도가 높겠죠. 이쪽이 온도가 낮겠죠. 그럼 반대로 이제 1월 달이야. 그럼 1번하고 2번하고 어디가 더 온도가 낮을까? 1월 달에는 여기가 더 기온이 낮고 여기는 기온이 좀 덜 낮고 중요한 건 8월 달에는 여기가 기온이 더 높지만 1월 달에는 여기가 기온이 더 높더라. 바뀌었죠? 그럼 바람은 방향이 어떻게 될까? 바뀌겠지. 그래서 같은 중위도지만 대륙과 해양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바람이 방향이 달라지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걸 계절풍 기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야. 외우고 있는 거야. 자, 우리 1월 달에 겨울철에 바람은 어떻게 분다? 대륙에서 해양으로 북서 계절풍이 부는 거죠. 그러니까 추운 거고 건조한 거고. 여름에는 반대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지. 덥고 습한 바람이. 자, 왜 부는지 몰라도 상관없어. 하지만 대륙과 해양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에 온도가 높은 쪽이 달라진다. 그럼 바람이 분다. 그리고 하필이면 겨울에는 대륙에서 바람이 부니까 차갑고 건조한, 여름에는 해양에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덥고 습한 바람. 바람의 방향과 성격이 달라지는 걸 계절풍 기후라고 하는데 같은 온대 기후지만 자, 이쪽은 유럽이거든요. 유럽은 계절풍이 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정말 지리를 전공하는 사람들만 하면 되는 거고 영국이나 프랑스 얘네들은 계절풍 없어. 이쪽만 있는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이건 위도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대륙과 해양이라고 하는 이제 그게 더해지면서 나타나는 특성인 거죠. 됐어요? 계절풍 기후는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OX. X. X. 물론 좀 이따 정리해 줄게요. 자, 이제 그 다음,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어려운 거 할게요. 조금 더 어려운 거.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나라 다시 그리고요. 자, 이제 똑같은 중위도 지역인데, 이제 1년 내내 이렇게 살펴봤더니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있어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 이제 뭘 하나 추가할 거냐면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야. 이미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될 거야. 자, 우리가 지구상에는 적도랑 극지방이랑은 기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계속 불려 그래. 그래 1년 내내 계속 적도는 극지방보다 덥고 극지방은 춥고 1년 내내 바람이 계속 불려 그러거든요. 이런 바람을 언제나 분다. 항상풍이라 그래요. 항상풍. 항상 분다. 항상풍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여러분 알고 있어. 항상풍의 종류 세 가지.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아이, 들어봤잖아. 아이씨. 욕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뭐, 용기를 내서 입이라도 좀 뻥끗해주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정말 몰랐니?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뭐 그럴 수도 있지.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 근데 꽤 많은 학생들은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어머. 자, 그래. 그럴 수 있어. 자, 그럼 우리나라 중위도 지역에 주로 부는 항상풍은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가운데. 편서풍이잖아. 자, 그럼 편서풍은, 자, 이제 이건 퀴즈 문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서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이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거 1번, 서쪽으로 불어가는 거 2번. 정답은 1번. 바람은 불어와서 서쪽에 어떤 성격을 띠고서 나한테 와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지나가 버린 바람은 나랑은 끝. 자, 여러분들 겨울에 북서풍이 부는 건 알고 있죠? 북서풍이 불어. 춥잖아. 다른 바람도 마찬가지야. 자, 우리가 해풍, 육풍 그런 말 쓰거든요.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 바닷가를 기준으로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육풍,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해풍. 됐어요? 편서풍,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극동풍, 극에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바람은 무조건 불어오는 쪽이 기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중위도 지역에서는 이제 편서풍이 실제로는 대충 이렇게 불거든요. 서쪽에서 불어오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가 1번, 자, 여기가 2번, 우리나라 근처를 이제 3번이라 그럴게요. 자, 그럼 다시 8월 달이야. 1번, 2번, 3번 중에 어디가 기온이 제일 높게 올라갈까? 당연히 딱 한가운데. 대륙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곳. 여기가 기온이 제일 높게 올라가요. 자, 그럼 2번하고 3번하고는 어디가 더 기온이 높게 올라갈까? 2번은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네? 온도가 별로 안 변해. 이 공기의 온도, 바람의 온도도 별로 안 변해요. 2번은 온도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우리나라, 대륙에서 바람이 불어오네? 바닷가에 있긴 하지만 바람이 땅에서 불어오는 거야, 대륙에서. 대륙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8월 달에는 기온이 조금밖에 안 올라가고요. 얘는 많이 올라가요. 물론 여기보다 많이 올라가진 않고. 반대로 1월 달에는 어디가 제일 기온이 많이 떨어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얘는 조금밖에 안 떨어지고요. 우리나라 겨울에 춥니? 견딜만 하니? 많이 춥잖아. 살아왔잖아. 여름에 더럽게 덥잖아. 자, 정리할게요. 그래서 연평균 기온은 비슷하더라도 같은 온대 기후지만 또는 같은 냉대 기후지만 덥고 추운 정도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고요.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곳이 있어요. 자,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기후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륙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륙성 기후라고 불러요. 대륙성 기후. 자,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일까? 아니면 그 상대되는 개념일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아왔잖아. 우리나라 여름, 겨울 기온 차이 많이 나니? 별로 안 나니? 뭐 외국에 살아보진 않았어도 알잖아. 우리나라 기온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예요. 바닷가에 있긴 하지만 대륙에서 바람이 불어오다 보니까, 편서풍이 불어오다 보니까 대륙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그럼 대륙성 기후에 반대되는 개념, 여기 2번 같은 곳이 이런 기후가 나타나요. 대륙성 기후의 반대 개념. 해양성 기후라고 그래.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어요. 충분히 아주 분명히 배웠어. 서한 해양성 기후.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해안은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영국은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유럽은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통합사회 시간에 배웠니, 안 배웠니? 안 배웠다고 하면 안 된다. 잊어버렸어요는 돼. 잊어버릴 수 있지. 근데 중학교 때 통합사회 시간에 배운단 말이에요. 됐어?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똑같은 바닷가지만 바람이 이렇게 불다 보니까 온도 변화가 적은 해양성 기후, 우리나라는 온도 변화가 큰 대륙성 기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내용 정리할게요. 자, 지리적 위치는 대륙, 해양, 반도, 산천 등의 지형 지물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위치다. 그럼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유라시아 대륙에서 태평양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뭐 반도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 우리 학교를 표현하자면 우리 학교는 관악산이 이쪽에 있죠? 관악산의 서쪽으로 뭐 한 4km 떨어진 곳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지리적 위치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보면은 관악산 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거잖아. 관악산 쪽으로 해가 지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 학교 위치에서 봤을 때 관악산 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건 바뀌냐 안 바뀌니? 안 바뀌죠. 이런 건 절대적 위치. 안 바뀌니까. 됐어요? 정리할게.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 해안에 있다. 유라시아 대륙 동쪽 해안에 있다. 아까 그랬었죠? 그래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고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고 그다음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여름은 고온 다습하고 겨울은 한랭 건조해서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여기 봤더니 기온의 연교차 있죠?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설명할게요. 기온을 봤더니 1년 동안 기온을 비교했더니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연교차예요. 1년 동안 기온을 비교했더니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연교차인데 근데 이제 순간순간 기온을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시간 단위가 1년이잖아. 그래서 월 평균 기온을 비교했을 때 제일 월 평균 기온이 높은 달과 월 평균 기온이 제일 낮은 달. 우리나라는 8월이 제일 높고요. 1월 달이 제일 낮거든요. 그 기온 차이가 연교차예요. 그래서 연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기후를 대륙성 기후라고 하고 연교차가 작은 기후를 해양성 기후라고 한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다. 자, 이건 변하지 않죠? 이게 대륙이 이동해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뭐 중국이랑 붙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건 뭐 수천만 년 뒤에 안 변하는 거야? 자, 그리고 반도이기 때문에 일본 애들은 대륙으로 이렇게 진출하려면 바다를 건너와야 돼요. 불편하죠? 몽골 애들은 바다로 진출하려면 당연히 내륙 국가니까 바다는 없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바다로 진출하려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륙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그 경계에 있으니까 유리하다. 실제로 진출을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그냥 조건이 유리하다. 이건 지리적 위치예요. 그다음 마지막 관계적 위치는 주변 국가와의 정치, 경제, 문화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이제 상대적 위치인데 자, 시간이 흐르면 또는 뭐 사회가 달라지면 주변 나라와 우리나라의 관계가 달라져요. 자, 예를 들면 과거에는 냉전 시대에는 중국과 우리나라는 교류를 했을까 안 했을까? 냉전 시대에는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무역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무역 제일 1위 상대국이 중국이야. 달라지는 거죠.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옛날에는 냉전 시대에는 우리의 적. 근데 지금은 경제적 파트너. 그렇다고 무조건 뭐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랑 제일 무역을 많이 하니까. 자, 그리고 일본 애들이랑 우리나라랑 지금 보면은요. 자, 내가 여러분들만 했을 때는 일본이란 나라의 이미지가 어땠냐면은요. 가전제품 정말 잘 만드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자, 일본 하면 혹시 가전제품 잘 만든다는 이미지가 있나요? 자, 내가 여러분만 했을 때는 TV, 고급 TV 전부 다 일본 거였고요. 전 세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카세트 들어가는 테이프 있죠. 여러분들은 마이마이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소니, 뭐 파나소닉, 아이와 이런 회사들이 되게 작게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 삼성, LG는 똑같은 걸 만드는데 크기가 2배고요. 배터리 성능 절반이고요. 아무튼 그 당시 90년대에는 이제 일본 제품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로망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고 과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제품을 훨씬 잘 만들거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배했잖아. 근데 지금은 우리의 한류 문화가 우리나라의 뭐 드라마나 그런 것들이 일본 쪽으로 쫙쫙 나가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주변 국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달라진다. 이걸 상대적 위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관계적 위치라고 불러요. 됐니? 자, 원래는 조금 일찍 끝내야 되는데 동서남북 이야기 하다가 거의 끝까지 채웠네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